자,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당의 인재 영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공관위원장 임명도 되고 그런데요. 지금 조중동은 현 정부의 여러 대책에 대해서 불만 섞인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좀 하는 것도 있어요. 자, 한동훈은 오늘 공천을 칼같이 정리를 하겠다. 자, 칼잡이 공천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용산 내각 출신 50명이 총선 도전한다. 영남 중진들에게 헌신, 불출마를 갖다가 요구하라라는 입장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물갈이가 잊어지더라도 기존의 물이 비어진 자리에 어떤 물이 채워질 것인가를 가지고 당내에 말이 많은 걸로 보여요.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보수 언론을 비롯해 많은 이가 우려하고 있는 게 검사 공천 아닌가. 중진들이 불출마하거나 험지로 가면 그 자리에 검사들이 꽂힐 거라는 얘기가 많다. 뿐만 아니라 용산 대통령실 출신이나 내각 출신의 친윤 참모들 중 총선 출마 희망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들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진정한 주류이며 여건에 대한 현재 냉담한 평가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기존 의원들을 내쫓고 그들을 중심으로 당을 물갈이한다라는 게 논리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야 간에는 지금 이재명이 비습과 또 이 특검을 둘러싸고 사상 유례 없는 정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이 정쟁이 제기되고 있고 물갈이가 되고 있고 인재 영입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도대체 국민하고 크게 관계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오늘 좀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유사일에 선거가 있으면 항상 30% 안팎의 공천 물갈이가 있었고 많을 때는 한 40%까지도 됐어요. 자, 공천을 물갈이해서 인재 영입을 하고 해봤자 그것이 대한민국을 더 낫게 만들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치인 수준이 갈수록 나아지는가 더 못 나아지는가라고 봤을 때 정치인 수준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게 객관적인 평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수 정당의 중요한 것은 기존의 보수 정당이 커버해내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물갈이나 그 다음에 인재 영입, 대한민국의 인재들 중에 한 분야에 특별하게 상징성을 가지고 그 분야를 대표해서 국민 다수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좌파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위안부를 대표해서 영입한 게 윤미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 국민 대중성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1호 영입 학폭 피해자 대리한 박상수 변호사가 영입이 되었다. 또 교총 회장이 영입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학폭도 중요하지만 지금 교총도 중요하지만 자, 이수정 교수도 중요한 인물이겠죠. 또 하정원 소아청소년과 원장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핵심 모순과 얼마나 관계가 있는 비중이 있느냐. 학폭이 중요하냐 사교육이 중요하냐. 사교육이 훨씬 중요하죠. 이 또 보육에 관한 문제, 요양에 관한 문제, 일자리에 관한 문제, 외노자에 관한 문제, 플랫폼에 관한 문제, 핵개발에 관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건이 입장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2030 MZ세대들이 이번에 총선의 방향성을 결정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솔직히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총선이 끝날 거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이 좌파나 진보 성향은 아니고 보수 성향에 가까운데 현 정권에는 멀어져 있다는 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잡을 수 있는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 그렇다면 집, 사교육, 보육, 일자리, 외노자 같은 문제, 플랫폼 문제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갖다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킬러 컨텐츠로 던져야 승부수가 나는 거지. 인재 영업이나 공천 물갈이나 뭐 또 지금 각종 정쟁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는 걸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누구를 갖다가 넣고 누구를 빼고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구색을 갖춰서 국민들이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 90년대에는 실제로 이런 영입하는 인사들이 가지는 상징성이 컸습니다만은 지금 한 30년 지나는 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한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90년대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특정한 인물 영입을 가지고 멍이 이 정도지 그 사람 누군데 처음 들어보는데 저만 해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이 다예요. 그렇다면 일반의 젊은 사람들,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이 영입 인재들의 관심이 있고 공천 물갈이에 관심이 있고 각종 정쟁에 대한 논란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자, 그들에게는 기존의 보수가 주장하는 그런 스타일들, 강력한 무슨 수구 꼴통적인 강력한 어떤 요구나 주장들이 전혀 먹혀들지 않겠죠. 그야말로 20대의 삶과 일생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요소에 대한 킬러 콘텐츠들을 이번에 총선에 던져야 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부컨대 이런 이 주장들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새는 적지만 행명 21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어차피 자유통일당과 연대하기로 행명 21이 이야기한 마당에 이런 주장들을 과감하게 수용하고 채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좀 더 나아지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지분이나 정치적인 진출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20대의 고민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이 사회 문제의 본질이 뭔지를 갖다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제가 만들어낸 서포 15조 5+3이 답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보면 첫째 안 낳는 게 집이고 둘째 셋째 안 낳는 게 사교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딱 행명 21의 첫 번째가 원가주택이고 두 번째가 사교육 폐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교육 내 흡수잖아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본질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찔렀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킬러 컨텐츠 정책을 수용해라. 그러지 않고 이전에 하던 선거식으로 사람 영입하고 물갈이하고 정쟁 벌이고 그거 가지고는 선거 못 이긴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스파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